최근 들어 남중국해는 연일 전쟁 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중국의 일방적이고 억지스러운 영해 선포 이후로 하루아침에 앞바다가 분쟁 수역이 되어버린 필리핀은 중국과 매일매일 충돌하고 있죠. 이 분쟁이 중국과 필리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패권과 더 나아가서는 대만 침공을 위한 발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핵심 동맹국으로서 사실상 남중국해 방면에서 미국의 대리를 맡아 중국과 맞서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힘겨루기의 균형이 틀어지면 당사자인 중국과 필리핀 외에도 대만, 미국, 일본, 한국이 즉시 반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더 번져나가는 부차적인 영향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은 전력 증강이 절실해졌습니다. 미국이 뒷배가 되어준다는 정치적 지원은 얻었지만 정작 실제 전력은 중국에 덤비기엔 미약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약소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나쁜 맘을 먹고 필리핀 함대를 때리기로 한다면 사후에 미국이 나서 죽여야 하겠지만 당장 그 함대가 살아남을 방도가 없습니다. 이에 최근 필리핀은 국방비를 거의 전시 국가 수준으로 증액하고 그 대부분을 다름 아닌 한국 무기 구매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 아예 남중국해 해상에서 선박끼리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중국과 필리핀. 이 일을 계기로 그동안은 해경끼리의 마찰이었던 양국의 갈등 양상이 해군끼리의 그것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군사력을 동원하기 시작한 이상 이젠 정말로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국은 한번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보여주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항공모함을 끌고 가기로 한 것이죠. 중국은 대만 해협 인근에 있던 항공모함 산둥호를 보냈습니다.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루손섬 동쪽 필리핀해에서 함재기 이착륙 훈련 등을 진행하며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모의 움직임에 반응한 것은 필리핀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었죠. 미국은 필리핀 서부 해상에 있던 레이건호를 즉시 북상시켰습니다. 이에 더해서 2.8 전쟁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샌디에이고를 떠나 인도양으로 향하고 있던 칼빈스노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산둥호는 괜히 움직였다가 하루아침에 미국 항모 두 척에 협공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황한 중국은 급하게 지원 병력을 여기저기서 끌어오면서 과민 반응을 보였습니다. 4차례에 걸쳐 6척의 해군 함정을 급파했고 지상에서도 항모 엄호를 위해 H-6K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48대의 군용기를 출격시켰습니다. 다행히 이 일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중국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이 2개 항모 전단을 배치한다는 것은 실전과 동일한 전투태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군 측 지휘관들이 자주 입에 담는 상시 전투태세, 파이트 투나잇이라는 것이죠. 중국은 3척밖에 없는 항모를 손까딱하면 잃어버릴 위기였습니다. 이처럼 필리핀 인근 해역은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작 앞마당 주인인 필리핀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영에 수렴하죠. 미국은 이런 필리핀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이나 일본과 동일한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해놓고 중국이 필리핀을 건드리면 대신 보복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도 이에 안주할 수만은 없는 노릇인데요. 중국과의 분쟁에 좀 더 주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최근 국방비를 크게 늘리면서 전력 확충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월 12일 필리핀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비를 최대 38%까지 증액시킨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단 직접적으로 국방비로 분류된 예산은 2,827억 페소인데 이는 올해 국방비인 2,034억 페소보다 21.6%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남중국해 분쟁 관련 기관에 할당된 12억 3천만 페소, 정보기관에 3억 페소, 국가안전보장위원회에 1억 페소, 해경에 2억 페소, 티투섬군 공항 개발에 3억 8만 1,430만 페소 등이 할당되었죠. 이 금액들을 합치면 필리핀이 내년에 국방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는 총 예산은 올해 대비 무려 38%가량이나 높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대변인은 이러한 예산 할당에 대해서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며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방태세를 유지하려는 의회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영토의 완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국가로서 우리는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주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죠. 군비 증강률 38%는 거의 전시 국가 수준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도 작년 대비 국방비 증액은 7% 정도에 그쳤습니다.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사는 우리나라도 국방비 증액은 5% 미만인데 이러고도 북한에게는 원색적인 비난을 듣죠. 필리핀의 선택은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증액분이 적용된 필리핀의 국방비는 GDP 대비 비중으로 보더라도 5%나 되어서 3% 수준인 한국보다 높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절실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필리핀이 이런 과격한 선택을 한 이유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한국으로부터의 무기 구입입니다. 현재 필리핀은 한국으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 전투함이 한 척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포항급 초계함 13번함인 안동함입니다. 2003년 해성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나름의 업적이 있는 배로 지난 2020년 12월 31일 퇴역했죠. 필리핀에 공여되어 BRP 콜라도 야부로 변신한 충주함과 마찬가지로 안동함 역시 필리핀에 공여될 예정이었는데요. 정작 아직까지 필리핀 측에서 수령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공여라는 형태로 배를 넘기는 것이 사실은 완전한 공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매 대금의 명목으로는 대가를 받지 않지만 받는 나라는 오버홀에 드는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도의고 관습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추후 공여국으로부터 해당 플랫폼에 대응하는 무기를 구매해서 쓰는 것 역시 암묵적인 약속입니다. 필리핀은 이미 이러한 관습을 지켜가면서 충주함을 받아간 적이 있지만 안동함까지 받아가는 것이 당장은 다소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그리고 먼저 받아간 충주함이 그럴듯한 효용을 증명할 때까지 안동함의 수령을 유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주함이 그 밥값을 톡톡히 보여준 일이 있었죠. 중국 함선의 충각 사건 이후로 분노한 필리핀은 전 충주함, 현 콜라드 얍을 출격시켜 중국 영해 깊숙이까지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아나무인으로 나오는 중국에게 처음으로 해군 전력을 동원한 무력 시위를 한 것입니다. 중국도 필리핀이 갑자기 세게 나오자 꽤나 당황했습니다. 중국도 이제 해경이 아닌 해군이 나서서 반응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은 해군 전력뿐만 아니라 공군 전력까지 동원해 사건을 수습했습니다. 현재 중국과 필리핀의 마찰은 매번 초근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사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미사일 운용의 안전거리는 약 500m. 이런 경우 전투함이 동원할 수 있는 전투수단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국 해경 선박의 무장은 해경이니만큼 많아봐야 한 포 한 문 정도입니다. 해경이 아니라 해군 전투함이라고 해도 별 다를 것 없습니다. 해군 함정조차도 기껏해야 한 두 문에 한 포만 갖추고 다니며 대부분의 전투는 미사일을 이용해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등장하는 한 포만 4문짜리 초계함인 포항급. 한 포를 이용한 포격전이 되면 그때부터는 단순히 화력 싸움이 되죠. 전문가들은 포항급이 한 포 한 문짜리 중국 전투함이랑 근거리 전투로 붙는다면 수분 내로 상대 선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중국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확인하자 필리핀은 수령을 유예하던 안동함의 투자 가치를 느낀 모양입니다. 이번에 증액한 국방비의 일부는 한국의 오버홀 비용을 지불하고 무장을 구매하는 데에 쓰일 예정입니다. 필리핀은 전투함뿐만 아니라 한국산 잠수함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국방부 차관급 인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극비리의 하나오션의 잠수함 건조 현장을 견학하기도 했다고 하죠. 필리핀은 군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잠수함 2척을 도입하는데 여기 참여하는 하나오션의 군함 건조 능력을 직접 파악하기로 한 것입니다. 필리핀 군 고위 관계자가 하나오션을 방문한 일은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필리핀 국방부 획득 및 군수 차관보가 하나오션을 찾아 수출형 1,400톤급 잠수함을 살펴봤죠. 현재 하나오션은 필리핀 해군 잠수함 인수 프로젝트를 위해 승무원 훈련과 금융 지원 등 토탈 솔루션 패키지가 포함된 수출형 1,400톤급 잠수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측은 잠수함은 30년 이상 동안 필리핀 해군의 귀중한 전략 자산이 될 것이라며 패키지 제안을 통해 다양한 옵션으로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최신 잠수함 버전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하나오션은 필리핀 해군과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 그들의 요구에 맞는 최적의 패키지를 파악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죠. 한국의 잠수함은 무장 능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늘상 총 중량과 무장량을 제한받던 입장이라 한정된 탑재 공간에 최대한의 화력을 구겨 넣는 데에는 완전히 통달한 상태인데요. 필리핀 역시 중국이라는 거대한 적을 상대로 이렇게 총 중량에 비해 뛰어난 무장 능력을 원하고 있던지라 한국산 잠수함에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앞서 확인한 포항급 초계함 역시 함포 전력 등에서 체급에 비해 출중한 화력을 지닌 점을 필리핀은 높게 사고 있죠. 장차 필리핀이 이러한 한국산 무기들을 확보하게 된다면 앞바다를 어지럽히는 중국 이지스함들을 상대로도 든든한 전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중국은 한국의 포항급 공여를 매우 안이꼬아했던 전적이 있죠. 다만 기껏해야 항의만 했지 그 이상의 내정 간섭은 하지 못했는데요. 이것만 봐도 중국이 한국 무기를 상대하는 것을 얼마나 껄끄러워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앞으로도 중국에게 가장 버거운 상대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술 발전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